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반포대로 왕복 8차로가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개혁 촛불 집회 사회자였던 방송인 노정열 씨,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다음 집회 참가자 수를 10만 명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5만 명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에서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찰은 2017년 이후에 이 집회 규모에 대해서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뛰어나온 시민들의 열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 나가셨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제 지금 토요일 날 갔다 오신 거죠? 서초동에. 네. 그런데 그 지난주와 비교해서 참가 인원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는 한 3만 명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첫째는 정치 검찰에 대한 분노 때문이고요. 네. 국민과 통치권자인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검찰에 대한 분노, 네. 특히 믿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신이 분노로 바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검찰 권력의 과잉을 국민들이 직접 목도하면서 네.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열망들이 모아졌고요. 세 번째로는 검찰 개혁이 이번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적폐청산 물 건너가고 또 수구 반동 세력에 준동이 돼 있지 않을 거라는 위기의식이 지난 토요일 날 그런 촛불 집회에 많은 인파가 보이겠다고 봅니다. 정치 검찰에 대한 분노와 믿었던 윤 총장에 대한 배신감,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또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배쇄진을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토요일에 집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조국 장관의 부인을 기소하고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검찰 행보가 시민 사이에서는 검찰이 화나면 누구에게나 그 칼날을 향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조금 갖게 만들었다. 또 실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집회 참여자가 급격히 늘었고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여론이 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그런 이제 현장의 이제 목소리를 좀 정확히 보면요. 그날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목소리가 좀 혼재됐던 것 같아요. 네. 조국 수 이꼬르 검찰 개혁이라고 믿는 분들과 네. 조국 지지는 아니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왔다는 분들이 이렇게 그날 혼재됐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데 보면은 이제 지난 50여일간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검찰이 조국 가족을 볼모로 가족 사기단으로 엮어가는 것에 대한 검찰 권력의 과잉에 대한 이제 불만은 토요일 날 모였던 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일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검찰이 조국을 낙마시키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조국을 잡기 위해서 조국 가족을 잡으려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저항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그날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 생각보다는 가능한 한 현장의 목소리를 그날 이제 들으러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국과 조국 가족이 지난 50일 동안 받은 고통이 이제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제 시대적 화두로 성화되어 가는 듯하고요.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피의자 조국이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되어서 조국 낙마가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는 그런 커다란 국면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면 전환이 되고 있고 지금 모임에 온 사람들은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조국 수호와는 별개로 검찰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온 사람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국과 무관하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건데요. 이게 그러면은 3년 전에 국정농단 촛불 집회와 좀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네. 3년 전에도 열심히 촛불 집회에 저도 참가했는데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적으로 3년 전에는 이제 조직적 참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개별적 참가를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3년 전처럼 집회 장소에 깃발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3년 전에는 광화문에 대형 무대가 설치되었고 또 곳곳에 스크린들이 설치되어서 하여튼 조직지구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무대도 조그만 무대 하나밖에 없었고 다수의 군중 집회 참가자들은 무대를 바라볼 수가 없는 위치가 있었고요. 네. 시나리오도 없었고 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무대 없이 그냥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검찰개혁 구호 하나만 외치면서 아주 몇 시간을 그렇게 9시, 10시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게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었고요. 네. 따라서 세 번째로 순도와 강도 면에서 3년 전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단일 주장으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3년 전보다는 대우가 좀 강고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이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종류의 혜택, 배려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발적이고 개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시나리오도 없이 모여서 더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사실 네, 조금 더 무서운 거다. 네, 이런 네, 얘기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는 대검에서 입장이 없다라고 하다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실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거리로 나간 국민들의 뜻이 전달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뒷문장에서는 그래도 조국 수사는 별개고 좀 그거 연결시키는 거는 동의 못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뜻으로 보십니까? 좀 더 진정성이 결여된 것 같고요. 진정성이 없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50일 동안 윤석열 검찰이 보여준 막가파식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지난 토요일 날 촛불 인파의 논란 면피성 메시지를 보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고요. 네네. 이제라도 윤석열 검찰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네. 어쨌거나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보고서 윤석열 총장이 동참할 뜻을 이제 밝힌 만큼 이제는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간에 정경심 기소 후에 윤석열 총장 사퇴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촛불 민심을 계기로 검찰이 거듭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검찰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윤석열 거취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렇다면 검찰개혁 촛불 집회 참가자 수의 급증이나 이런 모임의 그런 것들이 조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향후에? 이제 민심이 천심이고 이제 국민들의 뜻이 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표출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그 숫자가 얼마 나왔냐 이런 숫자 노름은 한심한 일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
입니다. 100만인지 200만인지는 몰라도 네. 아무튼 어마어마한 촛불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유한국당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네. 여야가 힘을 모아서 검찰개혁 필요한 법 통과는 결국에는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을 한국당도 정신 차리고 함께 협력을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 참가자 수가 200만이다라고 주최 측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거 5만 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민경욱 의원이 관제 데모의 끝판왕이다 이러면서 집회를 비판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촛불 집회 때도 시민들을 우롱하고 폄하했고요. 네. 결국 박근혜 정권 몰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개혁을 반대하는데 앞장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요.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와 공범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여전히 국정농단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방 이후 가장 한심한 정치 세력으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인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의 그런 숫자 노름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만났던 시민 중에서 경남 함안에서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참여한 시민이 있었어요. 네. 그분은 자유한국당의 숫자 노름 듣는다면은 기가 막힐 것 같고요. 앞으로 10월달 주말마다 촛불이 전국과 서울을 메울 텐데요. 자유한국당이 숫자 노름으로 민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도 결국에는 검찰개혁하라는 민심의 슬그머니 무임승차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7505 쓰시는 애청자분께서 의원님께 여쭤보는 것 같아요. 민심 팔지 마십시오. 검찰개혁의 실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도대체 그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검찰개혁의 실체 혹은 검찰개혁이 원하는 모양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근데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수처 네. 법 통과하고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이 법안 통과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과도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토요일 날 국민들의 민심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었다고 보고요. 네. 그동안 저희 민주당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나 또 조국 장관에 대한 좀 의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도 지난 토요일 날 그 어마어마한 촛불 집회로 확인된 민심 때문에 저희들 민주당 내부의 이런 온도차도 극복할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 민주당도 검찰개혁 페달을 아주 세게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더니 왜 위선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6355 쓰시는 분도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더니 왜 이러시나요? 뭐 이런 문자도 보내기도 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 폭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뭐 막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폭주를 막는 데도 방점이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비난이나 비판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지난 토요일 날 그 촛불 민심이 네. 앞으로 전국을 가르는 이제 그 분수령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네. 이전까지는 조국이나 조국 가족에 대한 문제, 가족 수사가 초점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검찰 개혁의 그런 페이지로 지금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계속 나가실 예정이신 거죠? 그 촛불 집회. 네, 그럼요. 예, 촛불 혁명 시즌 2가 예감되고 있다고 보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네. 10월은 촛불 돌기 딱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번 주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은 네.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모인 인파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요구할 것이고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그치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불행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기소와 윤석열 총장의 거취가 연동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십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